의료와 요양, 복지 서비스를 삶의 터전에서 통합해 돌보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지역사회 돌봄 사역을 펼쳐온 교회 또한 법 시행 이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천안백석대학교회에서 129개 노회 1000여 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제48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예장 통합과 합동 등 다른 교단들은 다음 주에 총회를 이어갑니다. 각 교단 정기총회에서 어떤 사안들이 논의되는지 살펴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한신대 국가폭력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성소수자 목회연구 특별위원회 신설 등의 안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농어촌교회와 도시교회 상생을 위한 도농직거래장터 활성화에 나섭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열린 도농직거래장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됩니다.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통합해 삶의 터전에서 돌봄을 이어가겠다는 취지인데요. 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와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화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삶의 터전에서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와 교회의 사회선교 방향을 점검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설 중심 돌봄을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옮겨오는 돌봄 커먼즈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커먼즈란 서울 마포구의 성미산 마을과 같이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이기 시에 아이들의 어떤 돌봄을 해결하지 못하는 가구들을 공동체가 대신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던 거죠.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달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게 마을에서 살 수 있는 사부작 그런 어떤 활동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현장 실무자들은 법의 실효성을 위해선 시행에 앞서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를 풍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목적을 잘 이해하는 것 바탕으로 해서 실제 그게 법에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거를 지역선에서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 건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그런 구조를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교회의 사회선교 역할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동안 교회가 식사 제공, 방문 섬김 등 틈새 돌봄을 담당했다면 이제는 단순 봉사자가 아닌 공공과 협력해 돌봄의 주체로 참여해야 하는 만큼 지역 교회끼리 협력하는 등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통합돌봄에 뛰어들 수 있는 교회들은 자기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의 일부분을 갖다가 관하고 공공으로 공유할 수 있는 대만이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최초로 성동구에서 통합돌봄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만들고 있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허들을 그렇게 낮게 잡지 않을 거예요. 지역사회와 교회에 더 큰 역할을 요구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교회의 지역사회 돌봄 사역도 시대 변화에 맞춰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장세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오늘 천안백석대학교회에서 129개 노회 1000여 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한 이규환 전 총회장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자며 세상을 향한 치유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자고 말했습니다. 올해 총회에는 예장 백석 총회와 선교 협력을 체결한 라오스 복음주의 교단의 캄댕 총회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캄댕 총회장은 라오스에는 정식 신학교가 없다며 내년에 정부 허가를 받아 신학교를 시작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이번 주 정기총회를 개최했지만 그 밖에 다른 교단들은 주로 다음 주에 정기총회를 엽니다. 각 교단 정기총회에서 어떤 사안들이 논의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를 살펴봅니다. 올해 기장총회는 한신대 국가폭력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과 성소수자 목회연구 특별위원회 신설, 교회 직원 정년 연장 등을 논의합니다.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정기총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한신대 국가폭력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헌의안입니다. 1980년 10월 8일 한신대 학생 146명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기도회는 5.18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국 최초의 시위였고 당시 전두환 신군부는 2년간 강제로 신학과 학생 모집을 중지시켰습니다. 어떤 대학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10월 8일에 처음으로 한신대학교가 수유리에서 146명이 집회를 한 거예요. 이걸 보고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 후보가 격노했고 사실은 한신대학교를 폐교시키려고 했는데 폐교는 못 시키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올해 1월 진실규명을 결정했고 기장총회는 특위를 구성해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장총회는 또 성소수자 대상 목회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 정리를 위해 성소수자 목회 연구 특별위원회 신설 헌의안을 다룹니다. 민감한 주제이지만 외면하기 힘들 만큼 기장교단 안팎에서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서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마 엄청난 반목과 갈등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그치지 않고 정치 사회권으로 연결되면서 우리 사회에 아마 폭풍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큽니다. 목사와 장로, 시무집사 등 교회 직원의 정년을 기존 70세에서 75세로 늘리는 내용의 정년 연장 헌의안도 다뤄집니다. 지난해 총회 통계 기준 기장 교단 내 전체 입교인 14만 6천여 명 중 70세 이상 교인이 4만 8천여 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70세로 하다 보니까 당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재직회가 운영이 안 되는 교회들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이제 직원들 전체 그 은퇴 연령을 75세로 올려주면 지방에 있는 특별히 지방에 있는 교회 고령화된 교회들이 훨씬 교회를 운영하는 데 수월하겠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75세 정년을 받아들이기에는 시기상조인데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와 격론이 예상됩니다. 기장총회는 또 AI 기술 사회의 무신적 경향 연구, 교단헌법 AI 챗봇 개발, AI 미래 목회 대응 등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헌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농어촌 교회와 도시교회 상생을 위한 도농 직거래 장터 활성화에 나섭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열린 도농 직거래 장터 현장, 송주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폭염과 극한 호우 등 기후변화를 이겨내고 올라온 농산물들이 교회 앞마당에 마련된 장터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유기농으로 재배된 쌀과 채소, 과일, 고춧가루와 꿀, 고구마 등 싱싱한 오색 농산물들을 보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게 합니다. 올해 농사는 잘 되셨어요? 그게 본선이에요. 잘 되셨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이번에? 예장 통합총회가 농어촌교회 농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모아 도농 직거래 장터를 열었습니다. 이번 도농 직거래 장터에는 강장리 교회와 덕곡교회, 등광교회, 벽제 베델교회, 하남수동교회, 장호원 열린교회 등 17교회에서 105가지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사 중에서 가장 많은 그 농촌 교회가 참석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풍성한 그런 넉넉한 가을 큰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함께 저희가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또 한 마음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비자들은 교회 앞마당에서 손쉽게 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만족도가 큽니다.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좋죠. 상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거 먹어서 좋고 또 여기 교회에서는 또 하시는 일에 우리가 글쎄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호응이 좋아요.
도농 직거래 장터는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중간 이윤을 농어촌 교회와 도시교회 소비자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교세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교회 재정 자립도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장로님 한 분이 한 1,000개를 건축원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물을 해주셔가지고 요게 판매되면 건축원금으로 다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농어촌 특별히 교회들 이렇게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중간에 마진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이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농어촌 선교부는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110회 총회에 도농 직거래 장터 개설을 위해 도시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청원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도시교회와 농어촌 교회가 상생을 위해 협력하고 생명 공동체 운동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평등, 자유, 긍휼 등 오늘날 인류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정립된 것임을 증명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회 문화 속에 들어온 가치들, 그 안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천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등이 당연한 세상에 살게 됐을까? 왜 우리는 약자를 포기하지 않는가? 정의는 칼이 아닌 공감으로 가능한가? 현대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인류의 도덕적 가치와 제도, 그 기원을 찾아갑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는 노예를 살인하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아이들을 유기하는 행위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기독교는 1세기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어린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류의 도덕법 속에 심어줬습니다. 최근 서구 문명을 형성해온 7가지 핵심 가치가 인류 스스로 터득한 덕목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태동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1세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혁명이 역사에 일으킨 소중한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현대인들에게 기독교의 본질을 일깨웁니다. 17년 동안 매일 아침 받은 아버지의 묵상 글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어려운 말씀 묵상의 길잡이가 되고 때론 삶의 부담이기도 했던 아버지의 묵상 글은 돌아보면 신앙 성장에 가장 큰 버팀목이 됐다고 두 딸들은 고백합니다. 30여 편의 묵상글에는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담은 고전과 철학, 신학, 소설, 수필 등에서 감동적인 구절 100개를 엄선했습니다. 100개의 인용문은 죄의 굴레와 탄식에서 시작해 구원, 기도, 신앙과 이성, 신앙과 신학에 이르기까지 삶과 신앙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필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손끝으로 하는 사유와 묵상이며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과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자신만의 신앙적 고백을 써내려가길 당부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영락교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기념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전남 CBS가 22주년 특별기획으로 진행한 에코 콘서트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남전도회 총연합회가 대구 열린교회에서 선교대회를 열고 말레이시아 신학교 리모델링 사업과 미자립교회 지원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보르네오 신학교 리모델링 공사와 또 미래 자립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대일교회 오세경 목사는 대기총 남전도회 총연합회가 앞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영락교회가 창립 80주년 기념음악회를 열고 지난 80년의 사역을 돌아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락교회 80년 감격이 넘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80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번 음악회는 영락교회의 신앙 여정을 주제로 총 8개 찬양대가 참여해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원천교회 제12기 성경적 부모교실이 개강했습니다. 성경적 부모교실은 하나님 은혜로 자녀를 양육하기 원하는 부모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른 모든 교육 방법보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성경을 잘 배우고 자녀에게 성경적 원리대로 교육을 한다면 이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성경적 부모교실은 이기복 교수의 성경적 부모교실 교재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자녀 교육 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전남 CBS가 창립 22주년을 맞아 특별기획 에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전남 순천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전남 CBS가 주관한 이번 행사엔 지역 10개 학교에서 3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생태와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에코 콘서트엔 기드온 밴드와 샌드 아티스트 이윤선, 스토리텔러 김현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